네, 안녕하세요. 헬로킴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약국의 직원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본인들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이런 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가까이 모셔보겠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강요하는 질문들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100% 저는 질문의 내용도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약 먹으면 내성이 생길 것 같아서 약을 먹기 꺼려지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약에 내성이 생기는 약에는 종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약은 주로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가 주로 내성이 생기고요.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복용을 하였을 때 내성이 생깁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드시거나 위장약을 드시거나 뭐 그런 걸 드실 때는 전혀 내성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원장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들이 드시라고 하시는 대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복용법입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오메가3 비타민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제가 들어서 챙겨 네. 먹고는 있는데 막상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혈관에 낀 지방이 느껴지시나요? 대답해주세요. 혈관에 지방이 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오메가3로 인해서 혈관이 이렇게 클린하게 되면서 혈행이 잘 되는 게 과연 느껴질까요? 느껴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어떻게 흡수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학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진짜 해부를 해서 직접 살펴봐야 알지 우리가 먹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골고루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비타민이 어떻게 부족한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그 혹시라도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느껴질까요? 하지만 몸은 꾸준히 쌓이면 느껴지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지는 아직 않으신 단계, 그러니까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는 단계에서 RTG 오메가3에 대한 논란도 요즘엔 충분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운동을 계속 했어요. 식단 조절도 하고 그랬더니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질까요? 먹으면서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 다음 질문. 인공 눈물 말고 네. 안약을 오래 쓰면 네.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그럼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법은 그 매뉴얼대로 따르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빨래를 잘못 걸어 두셔가지고 홀로 콩처럼 튀어나오고 굉장히 고생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이 꺼끌거림이라든지 불편함을 계속 참게 되면 각막에 스크래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막에 스크래치를 오래 염증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약으로 그 염증을 얼른 치료를 해주고 더 이상 핏줄이 서지 않게 도와주고 긁지 않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약을 올바른 사용법으로 넣으신다면 수십 년을 넣으시더라도 부작용 없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시면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의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에 쓰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있어요. 약 처방을 받았을 때 네.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식후 30분인가요? 그렇죠. 왜 식후 30분이냐면 이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약을 혹시 먹었을 때 식도를 거쳐서 위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배출이 되는 시간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나온 얘기가 식후 30분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과학자들이 다 엄청난 실험과 약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약이 위로 들어가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약효를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식후 30분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위장약은 빈속에 드셔도 돼요. 하지만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기타 치과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후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복용을 한다면 선천적으로 위가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가 갑자기 뒤틀려 버릴 수도 있고 위장장애를 훨씬 심하게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평균 30분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시간이니까 약국 가면 10분 30분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여기서 중약 먹고 속이 다 뒤집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언젠가부터 네. 좀 진하게 한 투샷, 뭐 이렇게 3샷 이런 걸 먹으면 위경련처럼 좀 위가 아프거든요. 이러면 꼭 끊어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늙어서 그래요. 네, 늙어서 그래요.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3샷, 2샷 드셨다면 지금은 원샷. 원샷을 먹으면 이제 편안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그러니까 원샷. 원샷을 먹으면 현실과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일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2샷, 3샷을 먹고 싶다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련한 방법이긴 한데 위장약을 먹고 또 먹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유산균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거- 이유가 네. 예. 유산균은 정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들이 제조되는 곳들과 그다음에 유산균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특허 번호랑. 만들어내기 어려운 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비싼 균주들이고 만들어내기 쉽고 잘 복제가 되는 것들 경우에는 저렴한 균주예요. 유산균의 효능이 곧 가격이다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균주가 그 역할을 해요. 유산균을 저렴한 거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임팩트 있는 걸로 꾸준하게 6개월 이상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보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럼 그 둘의 효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효과는 본인이 똥을 싸보면 6개월씩 번갈아서 먹어. 6개월 먹어보고 6개월 먹어보고 화장실에 가는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네. 바로바로 효과가 오지 않더라고요. 있을 수 없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아르기닌을 드셨을 때는 피로회복이 반짝 됩니다. 아르기닌 말고는 꾸준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고 반짝하실 때는 아르기닌을 드시면 돼요. 아르기닌을 드세요. 비싸서 그렇지. 아르기닌을 먹어요. 처음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을 땐 소변의 색이 변화가 없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소변이 노래지더라고요. 좋은 현상. 여러분, 약국이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Q&A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뭐였지? 종합감기약 먹고 아, 소변색이 노래진 거? 종합 비타민. 그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 비타민 B군이 원래 성분이 노래요. 그래서 충분히 몸에 있으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노란색으로 그렇게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란색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게 부족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노란색이 됐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찼다는 거니까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바이.